숨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방콕 수완 납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김민주는 마치 거대한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느낌에 잠시 숨을 골랐다. 8월의 태국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습도와 열기로 첫 인사를 건넸다. 22살, 첫 해외 배낭여행. 아르바이트로 꼬박 모은 돈으로 떠나온 미지의 땅이었다. 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본 방콕은 화려하고 신비로운 도시였지만 지금 그를 맞이한 것은 매캐한 매연 냄새와 정신없는 오토바이 소음, 그리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공기였다. 카오산로드 근처, 허름하지만 배낭여행객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삐걱이는 2층 침대에 배낭을 던져놓고 잠시 누웠지만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은 꼭 왕궁에 가보리라. 눈부신 황금빛 사원과 에메랄드 불상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생샷을 건져 SNS에 자랑할 생각에 피곤함도 잠시 잊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기어코 왕궁 앞에 섰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하얀색 궁전벽과 황금빛 첨탑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복장 규정 때문이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카고 반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입구의 경비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태국어와 짧은 영어를 섞어 입장을 제지했다. Shorts, no good, cannot enter. 당황한 민주는 어젯밤 급하게 산 코끼리 무늬 천바지를 꺼내 반바지 위에 덧입고 나서야 겨우 입장을 허락받았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왕궁의 장엄한 모습에 금세 불쾌감은 사라졌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건물들,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벽화, 에메랄드 사원 외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것도 잠시, 살인적인 더위와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몰려든 인파는 금세 그를 지치게 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들, 셀카봉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시끄럽게 떠드는 단체 관광객들. 정신없는 와중에도 간간이 눈에 띄는 것은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엄격한 표정으로 순찰하는 왕궁 경비병들이었다. 그들의 제복은 더위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특히 유난히 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미간을 찌푸린 채 예리한 눈으로 주변을 훑어보는 한 경비병의 모습이 민준의 뇌리에 잠시 스쳤다. 그는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은 그늘을 찾아 잠시 쉬다가 아름다운 회랑 벽화 앞에 섰다.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의 장면들이 섬세하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다. 바로 여기다. 민준은 직감했다. 이곳에서라면 분명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구도를 잡기 시작했다. 조금 더 낮은 각도에서 찍으면 벽화의 웅장함이 더 잘 담길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지 못한 채 더 좋은 각도를 찾아 무의식적으로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발밑에 희미하게 그어진 노란색 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였다. 삑! 귀청을 찢을듯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아까 스쳐 지나갔던 그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의 경비병이었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태국어를 격렬하게 쏟아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입에서는 거친 침이 튀었다. What's wrong? 민주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영어로 물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경비병은 민준의 말을 무시한 채 바닥의 노란색 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욱 거세게 소리쳤다. 그의 태국어는 마치 총알처럼 빠르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출입 제한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작 한 발짝이었고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Sorry, I didn't see the line. Just taking a picture. Really sorry.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경비병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단단하고 거친 소나기 힘에 민주는 저절로 인상을 찌푸렸다. 팔뚝에 벌써 붉은 자국이 남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주변 관광객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몰려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어머,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누군가의 속삭임이 민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부는 민준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고 일부는 경비병의 과격한 태도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중에는 아까 민준이 스쳐 지나갔던 서양인 배낭여행객 마크도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지만 감히 나서서 도와줄 엄두는 내지 못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나온 듯한 중년의 태국 여성이 다가왔다. 푸근한 인상의 그녀는 경비병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건넸다. 민준은 그녀가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을 가리키며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다. 하지만 경비병은 순이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순이에게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며 비키라는 듯 손짓했다. 말통통타콩콩폼! 상관 마시오. 이건 내 일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관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순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러섰다. 희망이 사라지자 민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경비병은 이제 민준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권을 요구했다. 그의 입에서 폴리스라는 단어와 함께 하판바트, 5,000바트라는 액수가 튀어나왔다. 5,000바트면 민준의 남은 여행 경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위협이었다. 태국 경찰서,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히거나 더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경비병은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사무실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의 힘에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사무실로 추정되는 작은 건물 앞까지 끌려왔을 때 민준은 거의 패닉 상태였다. 숨이 가쁘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경비병, 차차이의 소나기는 여전히 그의 팔뚝을 아프게 파고들었고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은 민준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했다. 주변을 둘러싼 관광객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약간의 비난으로 느껴졌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완벽한 고립감. 이 낯선 땅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발버둥 쳐볼까?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순순히 끌려가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 하지만 경찰서라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돈, 결국 돈 문제인가? 5,000바트.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빼앗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선택지가 있을까? 차차이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민준을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의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고 거의 반쯤 들리다시피 끌려가는 모양새였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저항할 의지도 억울함을 호소할 용기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는 완전히 체념했다. 오케이. 민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I will pay. I will pay the fine.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22살 청년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차차이는 민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굴복한 태도를 읽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며 사무실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사무실 내부는 바깥의 열기와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서늘하고 건조했다. 낡은 철제 책상과 의자 몇 개,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태국어 문서들이 붙어 있었다. 차차이는 민준을 의자에 거의 던지다시피 앉히고는 서류 더미 속에서 벌금 고지서로 보이는 종이를 꺼내들었다. 그는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넣고는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숫자 5,000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배낭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꺼내기 위해 더듬거렸다. 지폐를 세는 그의 손가락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차차이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벌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과정은 짧았지만 민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그를 압도했던 왕궁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부신 황금빛 첨탑도 정교한 벽화도 이제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뜨거운 햇살은 그의 피부를 따갑게 찔렀고 끈적한 공기는 그의 폐부를 더욱 답답하게 짓눌렀다. 정신없이 몰려다니는 관광객들의 소음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소음 공해로 느껴졌다. 왕궁 문을 나서자마자 방콕의 혼란스러운 거리가 그를 맞이했다. 툭툭거리는 엔진 소리, 경적 소리, 상인들의 호객행위, 매캐한 음식 냄새와 매연 냄새가 뒤섞여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는 멍하니 길가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허탈감, 분노, 억울함, 그리고 깊은 모욕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엉켜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 고작 선 하나 넘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 민주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물론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명백히 고의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욕적이었다. 차차이의 그 경멸적인 눈빛과 거친 행동은 단순한 규칙 집행을 넘어선 명백한 적의와 폭력이었다. 왜 나한테만 유독 심하게 굴었을까? 내가 외국인이라서?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아까 그 기념품 가게 주인 순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안타까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시원한 생수 한 병과 함께 작은 나무 코끼리 조각상을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는 왕궁이라 규칙이 아주 엄격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천천히 말했다. 외국인들은 잘 모르고 실수하기 쉽죠. 너무 상심 말아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에 민준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경비원, 차차이, 그 사람도 딱한 사람이에요. 사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더 예민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듯했다. 민주는 순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차차이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민준의 마음속에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의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왕궁 근처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갈 기운도 없었다. 그는 정처 없이 혼잡한 방콕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귓가에는 여전히 차차이의 거친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함께 존중이란 무엇일까? 문화적 차이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의 분노와 연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는 무거운 질문들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짜오프라야 강변에 도착했다. 강 건너편 와벽 사원의 첨탑이 저녁노를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왕궁의 화려함과는 다른 고요하고 경건한 아름다움이었다. 강물은 천천히 흘러갔고 강변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여행자들 혹은 하루의 고단함을 강바람에 씻어내려는 현지인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민주는 강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순이가 준 작은 나무 코끼리 조각상을 만지작거렸다. 매끈하고 단단한 감촉이 왠지 모를 위안을 주었다. 낮에 겪었던 일은 마치 악몽 같았다.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그의 첫 해외여행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해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환상의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현실과 마주했다. 엄격한 규칙,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언어의 장벽,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적대감과 권력의 남용. 차차이. 그 경비병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분노에 찬 눈빛, 거친 행동.
민주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순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사람도 딱한 사람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예민해졌다는 말. 어쩌면 그는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몰려드는 무례하거나 부주의한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것에 지쳐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분노는 민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단한 삶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울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민주는 강 건너편 왓아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원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돈, 시간,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다. 모든 것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이면이 있다는 것.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뜨거운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아마 이 기억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조금은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 신중해지고 다른 문화를 대할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타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사정을 헤아리려 노력하게 될지도 모른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강 건너편 사원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강물 위로는 화려한 유람선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갔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전히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혼잡한 방콕의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코끼리 조각상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아직 남은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에게 남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쩌면 남은 여정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 성찰의 빛 또한 감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늦잠을 잤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이었다. 게스트하우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샤워를 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밤새 쌓인 피로와 복잡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듯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몇몇 배낭여행객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거나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 왕궁에서 마주쳤던 서양인 여행객 마크가 혼자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마크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Hey, are you okay?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Yeah, I'm fine. Just a bit shocked yesterday. 민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That guard was really aggressive. I felt sorry for you, but you know I didn't know what to do. 마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의 말은 민준이 어제 느꼈던 고립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솔직한 사과와 공감은 작은 위안이 되었다. It's okay. It wasn't your fault. 민준은 말했다. Maybe I was careless, but the fine was too much, and his attitude.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Yeah, I heard Thailand can be strict, especially at the palace, but still that seemed over the top. 마크는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토스트를 먹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주는 어제의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많은 여행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때로는 불운. 여행이란 원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니까. 마크와 헤어진 후 민주는 오늘 무엇을 할지 잠시 고민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아유타야 유적지에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일로 인해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였고 지갑도 가벼워졌다. 그는 잠시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어젯밤 강변에서 했던 다짐을 떠올렸다. 이 경험 또한 여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로. 그는 숙소 근처를 만부하기로 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카오산 로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낡았지만 정감 있는 건물들, 현지인들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노점상에서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국수를 팔고 있었고, 다른 가게에서는 알록달록한 수공예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었다. 어느 사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왕궁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내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함께 잔잔한 불경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신자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위안을 느꼈다. 그는 잠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어제의 분노와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차차이라는 한 개인의 행동을 태국 전체나 태국 사람들 전체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순이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마크처럼 공감해주는 외국인 여행자도 있었다. 세상은 단순한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았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곳의 규칙을 어겼다. 인생샷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그 결과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 어쩌면 그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낯선 문화를 존중하고 그곳의 규칙을 따르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존중이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원의 고요함 속에서 민주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사원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불상들, 소원을 적어 매달아 놓은 색색의 천들, 조용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 그 소박한 풍경 속에서 그는 어제 왕궁의 화려함 속에선 느끼지 못했던 어떤 평온함을 발견했다. 사원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는 근처 시장에 들러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팟타이 한 접시와 시원한 땡모 반 수박 주스. 저렴하지만 맛있는 태국 음식은 그의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해주었다.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소소한 즐거움을 주었다. 오후에는 방콕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물관 안은 시원했고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태국의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예술에 감탄했다. 특히 불교 미술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동안 그는 어제의 사건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박물관을 나올 때쯤에는 해가 뉘어동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짜오프라야 강변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강 건너편 왓 아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제와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 아름다움 속에는 태국 문화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해져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한 무리의 태국 학생들이 앉아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은 보기 좋았다. 문득 차차이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시 한때는 꿈 많고 순수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날카롭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민주는 여전히 차차이를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막연한 연민 비슷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인간은 누구나 복잡한 존재이며 각자의 상처와 사정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갔다. 강바람은 더욱 시원해졌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남은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아유타야에도 갈 것이고 치앙마이에도 가볼 생각이었다. 어쩌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절망감이나 분노에 휩싸여 있지는 않았다. 대신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찰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여행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방콕의 밤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손에 쥔 나무 코끼리 조각상이 그의 남은 여정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듯했다. 며칠 후 민주는 아유타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잠들기 전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왕궁에서 겪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대신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담담한 소회였다. 그리고 순이가 선물해준 나무 코끼리 사진과 함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여행의 일부라는 글귀를 덧붙였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렸고 친구들의 응원 댓글도 이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기차 창밖으로 방콕의 복잡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고층 빌딩과 낡은 주택가, 분주한 시장과 한적한 사원들. 그 모든 풍경들이 이제 민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방콕을 단순히 화려하고 이국적인 관광지로만 보지 않았다.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기쁨과 슬픔, 친절과 불친절, 규칙과 혼돈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유타야에 도착한 민주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드넓은 유적지 곳곳을 누렸다. 과거 번성했던 왕국의 흔적들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파괴된 사원터, 머리 잘린 불상들 앞에서 그는 역사의 무상함과 시간의 흐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인생샷을 남기는 데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눈앞의 풍경을 마음에 담고 그곳에 깃든 이야기를 상상하며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햇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늘에서 쉬어가며 물을 마시고 현지 노점에서 파는 시원한 코코넛 주스를 사 마시기도 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현지인들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며 간단한 태국어 인사 사와디 컵 쿰칸을 건네려 노력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여행은 훨씬 더 부드럽고 즐거워졌다. 저녁에는 야시장에 들러 저렴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맛보았다. 노점상 주인 아주머니는 민준의 서툰 태국어에도 환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그녀의 친절함 속에서 민준은 다시 한번 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쩌면 차차이와의 만남은 그에게 불운이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치앙마이로 이동해서는 코끼리 보호소를 방문하고 고산족 마을을 트레킹하는 등 새로운 경험들을 이어나갔다. 그는 여행 중에 만난 다른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그들 중에는 민준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고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 속에는 여행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공통된 과정이 담겨 있었다. 여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민준은 처음 방콕에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젊고 호기심 많은 여행자였지만 이제 그의 눈빛 속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와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더해져 있었다. 그는 여행이 단순히 즐거운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배낭 속에는 기념품 몇 개와 함께 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들, 그리고 쓰라렸지만 값진 교훈이 담겨 있었다. 특히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코끼리 조각상은 이번 여행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볼 때마다 방콕 왕궁에서의 그날 오후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만이 아닌 복잡 미묘한 감정들과 함께 성찰의 계기가 되어줄 터였다. 그의 첫 배낭여행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